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자, 15년 후에 집을 사라. 파트 2입니다. 지금 사놓은 집들은, 못 써요. 이제 너무나 많은 이런 변화가 있어서, 그죠. AI가 무장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고요. 두 번째는 사무실에 출근 안 해요. 재택근무해요. 그래서 일과 삶이 통합돼요. 융합돼요. 같이 일을 해요.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AR, VR 해가지고 가상현실, 이 증강현실이 우리에게 확확 들어오죠. 거기에다가 로봇이 그냥 비집고 돌아다녀요. 여기저기 비집고 돌아다녀요. 근데 그런 것들보다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이 드론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자, 드론이 날아다녀요. 이미 뉴욕의 맨하탄 지역에서는 드론 포트가 없으면은 준공 검사가 안 나요. 드론 포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40층 빌딩이면 20층에 드론 포트가 하나가 있고, 저 옥상에도 드론 포트가 있고, 2층에도 드론 포트가 있어서 드론이 그저 10층에다가 물건을 떨어뜨려 놓고 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찾아가요. 자, 다섯 번째로 드론 보안 및 드론 배송 시스템이 집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여러분, 15년 후에나 집을 사세요. 드론 기술의 출현은 이미 산업의 혁명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미래주택의 디자인과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대세입니다. 향후 10, 20년 동안에 홈 디자인에 완전히 통합이 되는데 드론 보안 시스템, 드론 배송 시스템 이 두 가지입니다. 드론 보안 시스템은 안전과 보안은 모든 주택 소유자의 관심사이므로 드론 기술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고급 솔루션이죠. 미래 주택은 모바일 CCTV 장치로 작용하는 드론 보안 시스템이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 드론은 특정 간격으로 건물을 순찰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서 빙빙 돌아다녀요. 얘들이 드론이 방 안도 돌아다닐 수 있고 주로 집 밖을 빙빙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우리 집 앞에 누가 왔다 갔는지 다 사진을 촬영하고요. 야간 투시경, 모션 감지 기능 이런 게 있어가지고 누구 시커먼 옷을 입고 그저 우리 주변을 서성인다든가 이런 거 다 잡아내죠. 또한 드론은 보안 침해 발생 시 즉시 배치가 되어서 주택 소유자나 보안 회사에 실시간 그죠 비디오를 피드백을 해서 비디오를 보여주고 이거 도둑이냐 검색해봐라 이렇게 보여줍니다. 주택 소유자에게 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 누구야, 그죠? 이 신속한 대응 기능은 잠재적인 침입자를 저지할 뿐만 아니라 범죄자를 식별하고 후속 체포 도움이 됩니다. 공중에서의 이점을 감안할 때 드론은 도달하기 어려운 지역에 모니터링해서 포괄적인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드론 보안, 두 번째는 이제 배송. 드론 배송이 지금 문제죠. 온라인 쇼핑, 택배 서비스가 점점 우세해짐에 따라서 백화점 앞으로 없어져요. 매장 없어져요. 가게 없어져요. 그런 거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전부 집에서 또는 어떤 공장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뭔가를 만들어서 온라인상에서 판매해서 드론 배송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한 가지 해결책은 드론 배송 시스템을 주택 설계에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죠? 드론이 어디에다가 물건을 어떻게 떨어뜨리고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이미 이런 시스템이 많이 나와 있어요. 주택에는 종종 옥상이나 발코니, 주로 발코니를 많이 이용하는데 발코니에서 그저 미끄럼틀 타고 슈르륵 내려오듯이 우리가 아파트에서 그죠 아파트 베란다에서 물건을 딱 떨어뜨리면 시리링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이런 시스템이 많아요. 발코니에 위치한 드론 착륙장 있어야 되고요. 지정된 드론 배송 도크라 그래요. 이런 도크에서 드론이 물건을 떨어뜨리는 이런 도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도크에는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잠금 장치 같은 보안 조치가 장착이 되어야 하고요. 패키지를
따뜻한 피자 따뜻하게 계속 유지하고 아이스크림 또 차갑게 유지하고 이런 시스템도 또 갖춰놓은 것들이 이미 나와 있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도커에는 GPS 자율항법 시스템이 안내하는 배송 드론을 자동으로 수신하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론이 착륙하면 도커는 패키지를 고정하고 다음 배송을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자동으로 배터리를 또 충전해줘요. 드론이 날아가기 전에 여기서 충전까지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줘요. 드론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미래의 주택 설계에는 이러한 시스템의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드론 보안 및 드론 배송 시스템을 포함함으로써 미래의 주택은 향상된 안전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미래 주택 소유자의 변화하는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이제 바이오 쪽으로 굉장히 이제 또 바이오필릭 디자인이라고 해서 자연과 생물 반려 로봇만 있는 게 아니라 반려 식물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등장을 합니다. 반려식물 시대의 디자인, 집의 디자인은 어떻게 또 바뀔까? 생물학자 에드워드 오 윌슨이 대중화한 용어인 바이오필리아는 자연과 생물에 대한 인간의 타고난 매력을 설명한다. 생체 친화적인 디자인은 건물 거주자를 자연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하고 건축에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접근 방식이죠. 정신적, 육체적 웰빙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바이오필릭과 디자인 원칙은 10년, 20년 안에 주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또 할 것입니다. 신체 친화적인 디자인은 자연의 요소를 직간접적으로 건축 환경에 통합을 하죠. 직접 적용하는 데에는 아키텍처의 실내 정원, 녹색 벽, 그리고 녹색 벽에 녹색 칠을 하는 게 아니라 식물들을 녹색 벽을 타고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물이 흐르고 물 특징, 나무와 돌과 같은 천연 재료의 사용 형태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의 소리가 들려야 되고요. 자연의 냄새가 나야 되고요. 촉각적인 경험도 들어와서 아주 감각적인 연결이 되는 이런 걸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간접적인 자연 참여에는 전부 자연인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자연인으로 못 살아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너무 불편하고요. 그래서 이제 집을 자연인의 그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연인처럼 도심에서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간접적인 자연 참여에는 자연 형태와 패턴을 모방한 생체 모방 디자인이나 역사적으로 인간이 번성했던 환경을 모방하는 신체 친화적인 공간 구성이 포함됩니다. 자연광이 들어오는 대형 창문이 있어야 되고요. 유리벽도 있어요. 채광창도 있어야 되고요. 외부 환경을 쉽게 볼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야외 공간에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 미래 주거 디자인의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에 다세대 주택 개발의 발코니, 테라스, 이게 다세대 주택으로 발코니, 테라스를 같이 공동 녹지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야외 공간은 지역 야생 동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용 정원이나 토종 이런 종을 심는 것도 중요합니다. 바이오필릭 디자인은 단순히 실내 공간에 식물만 추가하는 것 이상입니다. 자연의 본질을 추구하고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평화와 웰빙을 촉진합니다. 신체 친화적인 이런 디자인 이점은 정신건강도 해주고요.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켜주고 창의성 향상, 생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도시화가 계속되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단절이 심화되면서 가정에서 생물학적인 디자인 필요성이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됐죠? 이제 자연이 반려식물하고도 같이 삽니다. 우리가 넷제로 에너지 주택을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전부 에너지가 많이 들지 않아야 돼요. 에너지가 많이 들면은 큰 집 산다만 가지고도 기후변화에 역행한다 해서 이미 유럽에서는 부모가 큰 집에 살면은 기후변화 점수를 빵점을 줘요. 이렇게 아이들의 생활 기록에는 나빠집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씨름하면서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넷제로 에너지 홈이 1년 동안 소비하는 만큼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요,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10년, 15년 또는 뭐 20년 사이에 건설, 건축 산업의 근본이 됩니다. 넷제로 주택은 효과적인 단열을 해야 되고요. 고성능 창문을 만들어야 되고요. 자연광과 열을 활용하는 스마트한 디자인을 통해서 에너지 수요를 최소화해요.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게 하는 겁니다. 기후에 따라 태양열을 포착하고요. 그다음에 열을 피하고 온도를 제어하고 그늘을 활용하고 조경을 활용합니다. 가정은 주로 태양 전지판과 잠재적인 풍력, 지열과 같은 재생 가능한 자원을 통해서 자체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고급 배터리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해서요, 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수요가 높은 기간 동안에는 생산 시간 동안에 생산된 잉여 에너지를 또 우리가 저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넷제로 주택에는 거주자가 에너지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홈 기술과 함께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도 써요. 이러한 주택은 초과 에너지를 그리드로 다시 공급하여서 주거용 건물을 소형 발전소로 만들어줍니다.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빗물 수학 시스템, 그 다음에 중수를 재사용하고 물 효율적인 기기 설비, 기능을 우리가 넷제로 설계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넷제로 주택을 짓는 것은 주택을 개별 요소의 집합이 아닌 통합 시스템으로 고려해서 지어야 되죠. 이 접근 방식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소유자에게 넷제로 주택을 실용적이고 저렴한 옵션으로 만들어줍니다. 넷제로 생활을 향한 노력은 단순히 에너지 요금이나 환경 영향에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이 더 깨끗하고 푸른 지구에 기여하여 미래를 위한 길을 닦는 보다 지속 가능한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oT가 사물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10년, 15년 후에. IoT가 통합이 됩니다. 사물 인터넷이 계속 확장됨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은 더욱더 연결되고 지능화되고요. 미래의 주택은 단순히 잠자는 공간이 아니고 삶을 사는 공간이 거주자가 배우고 적응하고 역동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는 공간이 아니라 일하고 배우고 교육받고 하는 이런 공간이 됩니다. 지금부터 10년, 20년 후에 주택의 설계와 구조는 IoT, 인터넷 오브 싱스의 기술이 크게 통합하여서 효율성, 편안한 보안을 같이 높여줍니다. 스마트홈에서 다양한 시스템과 가전제품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서로 통신할 수 있고요. 이를 또 메인 허브를 이용해서 제어가 가능합니다. 조명 및 난방에서 인터테인먼트니 보안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개인 취향에 맞춤화되는 IoT 통합이 됩니다. 인공지능은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고 편안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거주자의 습관과 패턴을 이해해요. AI가 딱 보면 우리 주인은 8시 15분에 일어나요. 그 다음에 처음에 커피를 마셔요. 커피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운동을 해요. 운동 준비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은 하루 중 시간이나 활동에 따라 온도, 조명, 음악 자동으로 조정해줘요. 스마트홈은 또한 보다 정교한 보안 시스템을 통합합니다.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출입을 아무나 못하게 하고요. 자신의 재산을 또 보호해주고 스마트 센서는 침입해서 누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감지해 가지고 잠재적으로 수리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으로 작동되는 가상 비서가 또 표준화가 되어 가지고 가상 비서에게 항상 물어봐요. 지금 몇 도야? 지금 내 주식은 얼마나 되었어? 이런 식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금 몇 시간 걸려? 등등 대답을 다 하는 겁니다. 전기 자동차 및 충전 인프라와 통합도 미래 주택 디자인의 핵심 측면이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이때쯤 되면은 15년 후는 전기 자동차를 써요. 그래서 충전 인프라도 다 갖춰져야 됩니다. 주택 소유자는
일상생활에 따라 또는 전기 요금이 그죠? 가장 낮을 때에 차량 충전을 다 하고요. 스마트 시스템에 통합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스마트 홈의 출현으로 데이터 보안, 개인 정보 보호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미래의 주택 디자인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서 가정 내에 생성되고 수집된 모든 데이터가 안전하도록 또 보호해줘야 돼요. 미래의 가정은 자원 사용을 최적화하고 그죠? 안락하고 안전하고 웰빙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9번째는 디자인 과정에서의 가상 증강현실이 디자인 속에 다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이 그림처럼 그죠? 가상 증강현실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가상 증강현실은 10년, 20년 후 안에 주택 설계 및 건축에 혁명을 일으킨다. 이런 기술은 건축가, 건축업자, 고객이 가정이 건축되기 전에 가정의 설계, 시각화, 수정, 상호작용, 몰입형, 대화형 경험을 만듭니다. VR을 통해서 사용자는 계획된 집에 완전히 몰입되는 3D 시뮬레이션 내부로 들어가서요. 모든 방을 탐색하고 모든 세부사항을 검사하고 햇빛이 공간을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도 다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 이런 설계에 그죠 이해와 자신감을 제공하여서 주택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합니다. VR을 사용하면 디자인을 즉시 변경할 수 있으므로 건축가와 고객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결과를 금방 확인해요. AR은 디지털 정보, 실제 세계에 오버레이하여서 사용자가 디자인의 모든 환경이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AR 앱을 사용해서 제한된 증축이 기존 주택에 어떻게 보이는지, 새 주택이 특정 토지에 어떻게 맞는지 시각화할 수 있고요. AR은 건설 과정부터 전체를 디자인하는 걸 다 보여줍니다. AR, VR로 디자인을 합니다. 자, 건강 중심 디자인입니다. 10번. 건강 중심 디자인. 놀랍죠? 예, 건강 중심 디자인. 저 위에서 반려식물 디자인도 했는데 건강 중심. 건강과 웰빙이 일상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요. 이런 건축가 디자인도 뒤를 따릅니다. 미래의 주택은 신체적, 정신적인 웰빙을 증진하려고 만들어요. 그래서 건강에 초점을 줍니다. 실내 공기질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고급 공기 여과 시스템, 습도 조절, 무독성, 저자극성 재료 같은 것을 쓰고요. 오염 물질과 알레르겐을 대체하기 위해서 표준이 됩니다. 가정 내에서 식물과 녹지 공간을 사용하면은 미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공기질을 개선합니다. 조명은 건강에 중점을 둔 중요한 역할을 또 해요. 그래서 주택은 사람의 기분과 생산성을 높이고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수면을 개선하고 자연 채광을 최대화하도록 해서 건강에 그죠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홈 레이아웃은 신체 활동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어야 됩니다. 전용 운동 공간도 있어야 하고요. 자주 사용하는 공간을 멀리 배치하는 것과 같이 움직임을 장려하는 주택 설계만큼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주 하는 공간, 부엌하고 저기 잠자는 공간하고 저기 이제 일하는 공간이 많이 떨어져 있도록 해야 걸어 다니죠. 많이 걷게 해야 됩니다. 가정의 음향 환경도 고려됩니다. 자연의 소리 그리고 울림을 최소화하고 소음 공해를 줄이고 평화롭고 스트레스 없는 생활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건강 모니터링 장치가 다 들어가 있어서 심박수, 수면의 질, 실체 활동, 매개 변수 추적하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합니다. 가정에서 명상할 수 있고요. 휴식할 수 있고요. 조용한 공간, 몰입형 자연 경관에 들어갈 수 있고요. 미래의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만이 아니라 거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그죠. 단순히 살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11번 다세대 및 적응 가능한 생활 공간. 다세대 및 적응 가능. 자, 앞으로 사람들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산다 그래요. 다세대로 부모님도 모시면서 친구들끼리 가족들끼리는 그저 경쟁을 하거나 뭐 해가지고 불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친구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다세대 적응 가능한 생활 공간 속에서 많이 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명이 늘어나고 가족관계가 발전함에 따라서 한 지붕 아래 여러 세대를 수용할 수 있어요. 향후 10년, 20년 사이의 주택은 유연성과 적응성을 핵심으로 설계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거주자의 변화하는 요구에 적응한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요구가 달라지죠. 휠체어가 필요한다든가 뭐 이렇게. 다세대 주택에는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각 세대의 사적 공간과 공동 공간을 따로 해야 돼요. 부엌을 주로 공동 공간으로 많이 만들고 사적 공간은 잠자는 공간, 그죠? 일하는 공간은 또 공동 공간을 많이 만들어요. 이런 주택에는 연로한 부모나 성인 자녀를 위한 별도의 거주 공간이 있고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죠? 이런 공간이 필요하고 방음시설 같은 기능도 있습니다. 적응형 디자인은 이러한 주택의 핵심 기능으로 시간의 지남에 따라 방이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홈오피스를 어린이 방으로 개조를 한다든가 나중에는 게스트룸으로 아이가 다 크면 게스트룸으로 전환하고요. 벽 파티션을 떼고 붙이고 해가지고 집의 레이아웃을 빨리 변경하거나 추가 공간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술 발전으로 적응 가능한 생활 공간의 창출이 촉진이 됩니다. 스마트홈 시스템은 누가 방을 사용하는지 따라서 조명이 달라지고 온도, 심지어 가구 배치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집에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거실용 홈 시어터로 만들어서 집 안에서 영화를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기술이 내장된 높이 조절 이런 것도 가능해져서 그죠? 세면대도 높였다가 줄였다가 그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주택의 디자인은 또한 휠체어 접근을 가능하게 해서 출입구를 넓게 해요. 미끄럼 방지 바닥이 있어야 돼요. 욕실에 가로대나 스마트 건강 모니터링 전부 복도에 그 노인들이 그죠? 이게 짚고 걸어갈 수 있도록 가로대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짚고 그저 천천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도 같은 데 갈 때 그 가로대가 있죠. 사람들이 그걸 짚고 다닐 수가 있도록 해놨어요. 이런 주택은 수년 동안 지속되고 적응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내구성이고 지속 가능한 재료로 건축이 되어야 됩니다. 다세대 및 적응형 주택은 현대 가족 변화의 인구 통계, 라이프 스타일에 실용적이고 유연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가족이 함께 살 수 있게 만들어서요. 가족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공간을 더 잘 활용하게 하며 잠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토마스 프레이는 그죠? 이제 집은 단순한 생활 공간이 아니라 이제 그 재택 근무 공간이면서 커뮤니티 공간이면서 거기에다가 홈 시어터 공간이면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사는 다세대 공간이면서 다양하게 변해간다. 그래서 건강 촉진제가 되고, 그죠? 적응 가능한 개체가 되고, 에너지 생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다양한 집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지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집은 15년 후에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부탁해요.